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영준 교수입니다. 오늘 그 쪽강의에서 다루게 될 토픽은 Advanced Code Reuse Attacks and Defense라는 주제로 코드 재사용 공격과 그리고 방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샷점의 어떤 유형들을 보면 지난 한 20년 동안 99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cvdetails.com 이라는 소스에서 샷점들을 쭉 가져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CVE는 이제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 이라고 하는 그 많은 종류의 샷점들을 이제 퍼블릭하게 이렇게 쌓아놨던 지금까지 알려진 그 샷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vdetails.com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취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취약점들이 거기에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어떤 종류의 취약점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보기 되게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려왔을 때 이렇게 노란색 바로 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면 메모리에 관련된 어떤 취약점들 이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전체 취약점의 약 46%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로부터 10년 이후인 2008년, 9년 이때 약 43%,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다시 43%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취약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 취약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공격의 어떤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세웠던 메모리 관련된 취약점은 코드 익스큐션이라든지 임의의 코드를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이죠. arbitrary code execution이라고 하고요. 또는 overflow 관련된 공격들, 흔히 이제 buffer overflow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memory corruption이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로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붙여놓은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 취약점이라고 저희가 쭉 봤을 때 지난 20년간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된 취약점들이 많이 있더라.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크럽션이라고 하는 게 버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취약점이 발생하느냐를 설명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제 C나 C++와 같은 프로그램 랭귀지로 짜여진 코드들을 보면 보통 이제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랭귀지들의 특성은 그 프로그래머, 개발자로 하여금 임의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또 비할당하고 또 조작하고 접근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권한을 개발자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코드를 보면 하나의 어레이, 인티저 어레이를 선언을 하고요. 10, 20, 30, 40 4개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어레이의 주소를 가리키는 인티저형 포인터 PTR을 또 변수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PTR에는 어레이의 주소인 0x 예를 들어서 1000번, 헥스코드 1000번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테고 10, 20, 30, 40이 각각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들은 각각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PTR 포인트 0부터 PTR 포인트 3까지 저러한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PTR 대괄호 0의 포인터는 10이라는 숫자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라는 유형의 어, 사이즈만큼 4바이트 정도가 되겠죠. 보통 시스템에서 멜록이라고 하는 어, 그 메모리 알로케이션 명령으로 함수로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인티저 포인트로 받아서 p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1 스타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부분은 p1의 값을 t1의 주소에 가리키고 있는 값에 100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는 개발자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쓰고 나면 deallocation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멜록 같은 경우에 이제 C에서 free라는 명령어 흡수호출이 되겠죠. 흡수호출을 통해서 이렇게 P1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주소에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프리하고 나서 이 메모리 주소 값은 더 이상 필요 쓰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시점이 되면 P1이 가리키는 주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요 바운드리가 있는데 이 바운드리 안에서 만약에 이 바운드리를 넘어가는 포인터를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접근을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하지만 접근이 가능하겠죠. 대신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생겨나는 취약점들이 스택 오버플로우, 힙 오버플로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스페이셜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실제 원래 포인터가 가리켜야 되는 주소가 항상 유효한 어떤 오브젝트 같은 경우 인티저가 되겠죠. 유효한 인티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개발자가 실수로 프리를 한 이후에 또다시 접근을 하는 또는 어떤 공격 코드가 프리한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경우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거를 특히 이제 temporal violation이라고 그러고요. 프리한 이후에 사용한다 그래서 user left free 또는 null pointer dereference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null을 가리키고 있는데 null에 대한 dereference를 하려는 거죠. 거기 메모리에 가서 어떤 값인지 가져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메모리 크랩션에 대한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크럽션 버그의 어떤 루트 코즈, 핵심이 되는 원인은 로레벨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어떤 메모리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메모리 세이프 체크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애드레스에 뭐 직접 접근이나 간접 접근을 하는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항상 포인트라는 것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는 항상 유효한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접근에 대한 형식을 개발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만약에 밸리드한 오브젝트를 가리키지 못하게끔 할 때 또는 이제 디지털 바운더리 밖을 가리킬 때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많은 악성 코드들이 있었습니다. 88년도에 처음으로 모리스 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웜이 약 수천 대의 실제 서버를 감염시켰고요. 2001년도에 코드레드라고 하는 이제 아주 강력한 어떤 바이러스 웜이죠. 웜이 약 25만 대의 IIS 그 당시에 이제 MS에서 나온 웹 서버인데요. 약 9시간 만에 25만 대를 감염시켰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03년도에는 SQL 슬래머라는 웜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 7만 5천 대를 이 메모리 크럽션, 버퍼 오버플로우 하는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분 만에 이만큼이 감염되었습니다. 2008년 막 컴피크라는 아주 악명 높은 말웨어가 약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요. 17년도에 이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수년 전에 그 와나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그 비트코인을 요구하면서 약 20만 대에 감염시켜서 사용자의 어떤 정상적인
문서 파일을 암호화시킨 다음에 몸값으로 그 도포하는 값으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차점 이런 것들도 역시 많은 부분 메모리 커럽션 버그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생성할 때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리에 로드가 될 때 보이는 어떤 메모리 공간인데요. 아래쪽에 로우 애드레스 메모리의 이제 아래 주소, 하이가 이제 윗주소라고 하면 이러한 영역이 생깁니다.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오면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그 프로세스 안에 메모리 공간 안에 각각 스택, 힙, 코드 영역 이런 영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드 영역에는 실행 파일이라든지 라이브러리들이 로드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힙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동적으로 할당된 그런 변수들이 올라가는 곳이고, 스택 같은 경우는 그 로컬 함수들의 어떤 변수들, 값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함수들을 내부에서 호출을 할 때 이 스택 영역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 버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 로컬 함수에서 쓰는 로컬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와 같은 어떤 그 오버플로우, 그렇죠? 어떤 바운더리 체크를 하지 않아서 생긴 어떤 취약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 버퍼가 원래 일정 사이즈만큼만 할당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바운더리 체크를 하지 않아서 실제 이렇게 쭉 넘어가서 프레임 포인트 리턴 애드레스까지 침범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리턴 어드레스를 어떻게 공격자가 잘 조작할 수 있다면 리턴 애드레스는 함수가 끝나면 돌아가야 될 주소예요. 그 돌아가야 될 주소가 코드 영역 어딘가에 있을 텐데 공격자가 자기가 삽입해 놓은 어떤 코드로 가게끔 하면 그게 공격이 되는 것이죠. 이걸 코드 인젝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턴 애드레스가 있고 그 버퍼 안에 공격자가 넣었던 어떤 주입된 코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리턴 애드레스에서 공격자가 리턴 애드레스를 조작해서 높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쭉 미끄러져서 내려가서 인젝티드 코드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 써서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 인젝티드로 코드로 가서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하고요. 현대 이제 OS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어 기법 쓰고 있습니다. 특히 dep 또는 NX라고 하는데요. Non-Executable Memory라고 하고 실제 이 메모리 공간에서 어떤 메모리 그 특정한 메모리가 퍼미션이 있는데 그 퍼미션을 동시에 writeable 하거나 또는 executable 즉 쓰고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주지 않는 어떤 보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윈도우에서는 DEP이라고 하고요. Data Execution Prevention 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스택에 분명 이런 값들을 버퍼가 여기 있을 테니까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대신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에서는 코드가 이렇게 인젝트 됐다고 해도 실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코드 인젝션을 성공할지언정 그를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법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음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때 버퍼에 똑같은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코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 어떤 식으로 덮어 씌우냐면 페이로드 이런 형태의 페이로드를 넣습니다. 즉 뭐냐면 RSP 스택 포인터 그리고 RBP라고 하는 베이스 포인터 이 포인트들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음 예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작을 해서 원래 여기 코드 영역에 있는 코드를 재사용한다고 해서 코드 리유즈 공격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맨 처음에 return to gadget 2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2라고 하는 부분을 가서 gadget 2에서 이 gadget은 원래 코드 영역에 있는 인스트럭션들입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코드를 주입시켜도 실행을 못하니까 원래 실행 권한이 있는 코드를 재사용하자. 이런 공격 방식을 쓰게 된 것이죠. 사실상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 공격 자체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 운영 체제들은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또는 ASLR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ASLR은 뭐냐면 프로세스가 매번 그 메모리에 올라갈 때 베이스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베이스가 있고 여기 보면 스택, 힙에 대한 베이스가 있는데 이 베이스 주소를 매번 랜덤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서 이런 식으로 코드의 어디 부분에 올라가야 이러한 공격자가 찾고자 하는 공격 코드를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방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ASLR도 굉장히 유효한 기법이고요. 랩도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법이지만 좀 어드밴스드한 영역에서는 이것도 이제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코드 재사용 공격인데 그 Return Oriented Programming 이라고 하는 방식 대표적인 방식을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드 재사용 공격은 몇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return address가 있고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함수를 호출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스택 영역인데요. 스택은 이제 위에서 high address에서 low address로 자랍니다. 맨 처음에 파라미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return address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레임 포인터 그리고 local variable인 buff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그래서 공격 코드가 들어와서 버퍼 이후에 있는 애들을 전부 이렇게 쭉 공격 코드가 덮어 씌우게 되면 이렇게 덮어 씌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OX deadbeef 같은 경우는 뭐 쓸데기 없는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리턴을 할 당시 모든 함수가 끝나고 리턴을 하기 직전에 그죠? 스택 포인트는 리턴 애드레스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공격자는 이 리턴 애드레스에 자기가 주입한 어떤 공격값이 아닌 실제 있는 코드에서 탑 여기 x 영역 있죠? 탑 EAX, EBX라고 하는 요 영역들을 가리게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팝 EAX 때문에 EAX에 있는 레지스트에 있는 값을 팝이라고 했으니까 빼내서 여기 스택에 집어넣어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갔다 봅시다. 그리고 팝 EBX는 그 다음으로 2가 들어가죠. 그리고 리턴 하는 순간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택 영역에서 ESP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이 영역을 뽑아서 그 다음에 실행할 영역 인스트럭터 포인터 또는 IP라고 하는데 그 레지스트에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turn이라고 하는 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IP라고 하는 레지스트에 그 다음에 실행될 주소가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Y라고 하는 로케이션, 게젯 넘버 1, 게젯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자가 이렇게 인스트럭션 어떤 시퀀서들 X 영역에 있는 팝, 리턴 이런 인스트럭션 시퀀서들을 하나의 게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짓 여기 Y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 리턴이 됨과 동시에 이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들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add, 그리고 return 다시 똑같이 그 다음에 리턴하면 두 번째 게짓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공격이 인스트럭션들이 게짓들이 스티칭 돼서 엮어져서 공격자가 원하는 형태의 공격 코드를 실행하게 만드는 것 이걸 코드 리유즈 어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게짓을 보면 게짓의 맨 끝은 리턴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얘를 리턴 중심의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방식같이 코드 재사용 공격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코드 재사용 공격에 대응하는 the mitigation
방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어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 중에서 메인 어프로치들만 살펴보는 걸로 보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방식을 잘 보시면 어태커들은 공격자들은 일단 기존에 있는 코드들 즉 게짓이라고 있는 애들을 어떤 코드들을 엮어서 공격 코드로 만들 것인지를 찾습니다. find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공격들을 읽게 되는 것이죠. read 하는 것입니다. 그죠? find and read가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죠. execute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execute 할 때 그러한 execute 되는 공격 코드들은 게짓으로 공격에 사용된 코드들은 새로운 패스를 만들어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패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원래 바이너리 안에 있는 인스트럭션들이 실행되어야 될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맞지 않게 마음대로 공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코드들을 조작해서 그 코드들이 엮여서 공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코드 재사용 공격의 어떤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미티게이션에 대한 어프로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find, 그죠? 기존 코드에 대한 find, read, 그리고 execute, 그리고 gadget, upad 이런 방식들 하나하나를 공략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우선 기존의 코드를 찾는 방식에 공략을 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Address Space Predictability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자가 기존의 코드를 찾고자 하면 주소 공간에 코드의 주소 공간에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공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끔 코드를 재배치를 합니다. 이걸 보통 코드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원래 가정 자체가 코드의 레이아웃을 공격자가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 가정사항을 깨는 것이죠. 그리고 read라고 하는 기존의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아예 읽을 수 없게끔 execute only memory라는 어떤 security primitive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코드 영역은 아예 실행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read permission과 executable 실행 permission을 아예 나눠서 아예 read permission을 삭제해버리고 executable permission만 코드 영역에 남겨두는 코드 readability에 대한 어떤 미티게이션도 있고요. 세 번째, 게짓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필요로 하는 코드가 실제 일반 코드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느냐? 네, 실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짓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attack surface라고 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줄이고자 게짓을 좀 줄이고자 불필요한 게짓들을 삭제하는 그런 과정도 하나의 미티게이션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코드 영역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바이너리 코드와 그 실행 바이너리와 그 라이브러리들이 올라갈 때 불필요한 코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에 올라가는 불필요한 코드들을 사전에 필요한 코드들만 남기고 삭제할 수 있다면 아주 많은 게짓을 좀 줄여서 공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Attack Surface Reduction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Execute라는 부분을 공략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네 번째 코드 executability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또 공략해서 새로운 security primitive가 또 하나 공개되는데요. 이미 공격할 때 read가 되었다는 것은 그죠? read execute existing 코드니까 만약에 코드가 뭔가에 의해서 한번 읽혔다면 그 읽힌 것은 아예 그죠? 실행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Destructive Code Reads라고 보통 이런 Security Primitive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앞에 있던 거는 이제 코드를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얘는 읽혀진 코드는 그냥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new path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이제 인스트럭션의 순서대로 어떻게 쭉 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순서가 아닌 형태로 실행이 된다면, 즉 원래 컨트롤 플로우라고 있는데 그 컨트롤 플로우가 원치 않은 방식대로 다이버전이 된다면, 관리가 나눠진다면, 그거를 그 새로 만들어진 패스를 제약하는 그런 방식도 하나의 미티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가지의 메인 어프로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서머리를 해줄게요. 앞에는 제가 infer 관련된 공격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기존에 어떤 코드가 있다는 것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어드밴스드한 공격들은 어떤 코드를 읽고 아마 거기에 이런 코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컨트롤 플로우 하이제킹, 아까 앞에서 보셨던 메모리 관련된 취약점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죠? 데이터 엑스큐션 프리벤션, 또는 어떤 메모리 영역에 쓸 수 있는 메모리는 실행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또는 실행 가능한 영역은 아예 쓸 수 없게끔 만드는, 그래서 W write permission과 executable permission의 XOR 된 그런 시큐리티 정책을 가져간다. 그리고 ASLR,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이라고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기본 OS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하이제킹 이 되었을 때 코드 인젝션 또는 코드 리유즈 어택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Disclosure Vulnerability가 있으면 하나의 코드 포인트가 유출되었을 때 ASLR을 이런 식으로 ASLR을 또 defeat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그렇다면 베이스 애드레스만 랜더마이제이션 시키지 말고 fine grained randomization이라고 해서, 그죠? fine grained randomization이라고 해서 좀 더 낮은 단계, 단순히 베이스 애드레스만 아닌 어떤 바이너리 안에 있는 함수나 베이직 블락이나 또는 인스트럭션들도 랜더마이제이션 해서 좀 더 공격자가 코드가 어디 있는지 주소를 알아내기 힘들게끔 만드는 또 특징이 디펜더 특징이 나왔고요.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TIT-RAB이라는 또 공격 방식이 나옵니다. Just in time RAB이라고 하는 건데, Return Oriented Programming이긴 한데 실제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어떤 코드가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on the fly로 실시간으로, 그죠?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면, 그죠? 실시간으로 코드가 이제 컴파일이 되죠. 그죠? 그 컴파일이 될 때, 그때 내가 원하는 코드들을 또 스티칭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엮어서 게짓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fine grained code randomization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execute only memory라는, 또는 destructive code reads, 아까 보셨죠? executability나 code readability 이 부분을 이제 제약하는 단계로 또 defend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zoom이라고 하는 부분이 execute only memory입니다. destructive code reads라고는 security primitive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control flow integrity도 앞에서 new path를 또 컨스트레인으로 보는, 그죠? 하나의 또 defending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advanced JIT drop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앞에서 잘 다루진 않았지만 코드 인프런스, 어떤 코드가 있으면 또 다른 코드를 예상할 수 있는 그 가장 뭐 대표적인 예로 함수가 시작할 때 함수의 뭐 프롤로그로 push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함수의 끝부분에는 그 레지스터 반대로 팝핑하는 팝 리턴 이런 값들이 펑션 에필로그로 있겠죠. 그런 코드들을 인포할 수 있는 공격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리랜드마이제이션, 실시간으로 코드를 계속 바꾸는 그런 걸로 이제 방어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대, 2010년 후반까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코드 재사용 공격들이 나왔고, 그러한 코드 재사용 공격과 그리고 이제 방어 기법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을 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코드 인젝션 공격이 가능했었는데, non-executable memory라고 하는 것이 코드 인젝션의 방어 기법으로 작용을 했고, 또 이 방어 기법은 다시 코드 reuse 또는 raw, return oriented programming으로 다시 뚫리게 되었고, 다시 이걸 위해서 ASLR이라는 기법이 사용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계속 공격과 방어가 핑퐁을 치면서 메모리 상태에서 서로 공격 방어를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자들은 어떻게든 지금 현재 방어 기법들을 우회하고 뚫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고, 방어자 입장에서는 또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방어 전략을 가지고 간다,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쭉 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